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처서입니다. 더위를 쳐서 없애버린다는 처서, 더위가 끝난다는 처서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약간 아재개그 했습니다. 저도 왜 처서인가 했는데 어쨌든 여름을 그 더위를 무찔러서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도 어제 이번 여름 처음으로 에어컨을 끄고 잤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덥긴 했었는데 그래도 잘만 했습니다. 여전히 날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름철 건강에는 뭐가 제일 좋다고요? 멸치국물 우려낸 콩나물국이 제일 좋죠. 우리 멸콩TV 시청자 하면은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엑기스, 우리 목요일의 남자, 우리 김 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김민수 대변인, 어제 이번 여름은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아유, 네, 제가 더위를 워낙 많이 타는 편이라 아하. 이번 여름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는 거의 24시간 에어컨을 켜놓고 지낸 것 같습니다. 김민수 하면 네. 힘 이런 건데. 아니, 이게 힘이 열기로부터 나오는 거라 여름에 그렇죠. 약합니다. 그럼요. 예. 저도 참 여름이 힘들어요. 예. 어쨌든 힘 좋고 오래가는 로켓 배터리를 넘어서는 우리 김민수 대변인의 열정이 담긴 오늘 브리핑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 또 문재인의 전 사위 이스타젯 취직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진짜 뭔가 좀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 지금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 3시 여야 대표회담, 이재명의 공한증. 이 공한증이 뭐예요? 우리가 축구만 하면은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해가지고 맨날 꽝 되듯이 왜 이렇게 이게 인파이트 하던 이재명이 아웃복스로 자꾸 해가지고 라이브는 안 된다. 멸콩TV 나와서 하면 안 되나? 되죠.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여기 나와서 할 줄 알면. 네, 그럼요. 네. 그리고 흑석동 부동산 도사 김의겸이 피 같은 강남 아파트 이건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소식 한번 4가지를 위주로 한번 하겠는데요. 어제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결론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명품 파우치 논란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진실이 밝혀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안의 팩트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본적인 얼개가. 예, 법에 관계된 거는 항상 이제 변호사님을 옆에 두고 얘기하면 항상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네. 아니, 이게 애초에 검찰 기소까지 될 사건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죄형 법정주의란 게 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민주당이 이게 지금 사법권을 넘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재판을 이용하려고 하고 기소를 이용하려고 하고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고 본인들이 다 이용하려고 하면서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들의 정치 수사를 한다, 검찰 탄압을 한다, 네. 거꾸로 떠들고 있어요. 본인들이 정작 이러한 행동들은 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 본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게 검찰이 명확하게, 검찰뿐만이 아니라 명확하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사실은 이게 법 적용할 범죄가 아니다. 법 적용할 법이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익한 유추 적용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낸 결론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재형이라는 목사 호소인이 고소 고발했을 때 나온 결과와 이게 수비상관하게 딱 맞는 것은 법 해석의 어떤 일관성에 봤을 때도 맞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 자, 그러면 민주당 잘 하는 거 억지로 법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도 소급 적용 금지. 아니 근데 이게
법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없으면 이건 처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논리를 피는 거 당연히 지금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법에는 근거 없지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잘못 안 했다는 거야 또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렇죠. 네, 김건희 여사가 잘못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최목사, 목사 호소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지금 왜 이런 기획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함정을 파고 이 사람을 죄를 물어서 함정 판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렇죠. 예. 예. 그럼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5천만 어떻게 해서라도 엮으려면 엮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진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이 최 목사라는 사람과 서울의 소리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걸 공모해서 지금 이러한 함정을 팠고 함정을 파서 지금 불법 촬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지 맞다. 이게 과연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 두 명이서 지금 이거 어떠한 개인 이득도 생기지 않잖아요. 그럼 대가가 없는 행동이 있습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을 기획을 하는데 예. 분명히 어떠한 대가가 있었을 것이고 이거의 배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게 추론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있다라고 보고 이 배우를 밝히는 조사, 이 배우를 밝히는 특검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다 도대체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무혐의 결론 나온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법을 아예 자기들의 전유물로 알고 있고 법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민주당이 자기들을 향해서 들어오는 검찰 조사나 칼날에는 검찰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고 지금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칼날들은 이거 수사가 부족했다, 특검 가야 된다라고 지금 특검 주장론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더 이상 사법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끔 둬서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이런 공작이 한두 번 아니에요. 지난 대선에서도 김만배 지금 여기 인터뷰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이거 똑같은 행태로 봐야 됩니다. 똑같은 행태로 봐야 되고 이 뒤에 분명하게 배우 세력이 있다로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렇죠. 이 배우 세력 파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최 목사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 이 최 목사가요. 이거 종북주의자예요. 이 북한에 완전 뭐 반미주의자고요. 재집 드나드는 예.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진짜로 반국가 세력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종북주의자에다가 반미주의자에다가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은 이따위 공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영부인을 대상으로. 아, 예,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요. 내 돌아가신 부모님과 친했던 분이래요. 예. 그렇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도 수차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그러면 정치인들은요 수차례 연락이 오면 사실 이게 좋건 싫건 만남을 회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그것도 내 아버지랑 친분이 있다고 하던 분이 그럼 연락이 와가지고 선물백 생각지도 못했던 걸 들고 왔어요. 그렇죠. 이걸 명품백이라고 들고 왔어요. 네, 이 얘기도 좀 할게요. 김건희 여사가 미술 전공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술 쪽에서는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요 사업가로서의 뛰어난 역량을 평가받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명한 전시회들을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던 그 로스코 사람이에요. 뭐 샤갈의 뭐, 전시회 예, 그 등이요. 샤갈, 예. 네, 그럼 이러한 분들이 지금 미적 센스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최 목사 따위가 골라온 명품백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마음에 안 들어서라도 못 들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안목이 있습니까? 옷 입고 다니는 꼴 보십시오. 그렇죠. 그게. 무슨 안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게 디오르가 사실 제대로 된 가방 하면은 못해도 500, 700, 1000만 원 하는데 요만한 그냥 파우치백 하나 해서 겉에 번지르르하게 디올식으로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공장용이라는 것들이 냄새가 풀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 이 말하기 제가 껄끄러워서 안 하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가 사업가 출신이라니까요. 네네. 예. 그럼 이게 정말로 탐나는 가방이겠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최재형 목사인가 목사 호소인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사람의 안목으로 골라온 이 백이 탐났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산 거는 최재형 목사가 산 것도 아니고 그걸 뒤에 1년 2개월 뒤에 폭로한 서울의 소리가 돈 내가지고 그 공작금으로 쓴 거 아닙니까? 자, 이 공작이 도대체 이해가 되세요? 서울의 소리인지 이게 언론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얘네가 돈을 대주고 백을 사서 지금 이걸 받나 안 받나 테스팅을 해보고 이 지금 정상적입니까? 이거 배우 있다고 봐야죠.
배우 입장을 봐야지 합리적이죠. 네. 참 그래요. 결국 팝시다. 이거 배우를 팝시다. 김건희 여사는 어차피 무혐의 결론 나왔으니까 배우를 파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번에 왜 그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가방은 최 목사가 김 여사 만나서 몰카를 찍으려고 했던 수단이었던 것이지 청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받는 것이죠. 청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탁이란 것은 그냥 이렇게 만나기 위한 명분을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영부인에게 그와 같은 그 명품 파우치를 주려고 했던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탁금지법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무죄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청탁 내용조차도 조작된 거잖아요. 어허. 함정을 파기 위해서 조작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걸 뭔가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정치인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거 청탁하고 민원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치인들 들어줘요, 일단은. 앞에서 얘기하라면 이거 그만 말하세요. 이러진 않아요. 그럼요. 다 들어는 그럼 얘기하면 주지. 들어는 줘요. 예. 그냥 끄덕끄덕 정도를 해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그 앞에서 면박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진 않아요. 예. 그럼 이것 자체도 그리고 지금 이 청탁했다라는 것 자체도 내용 자체도 말도 안 돼요. 여기 뭐라고 했죠? 연방 하의원 국민묘지 안장. 하원의원, 예. 국정자문위원. 이거 국정자문위원이 민주평통자문위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민주평통자문위원이요. 여기 시구위원들까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시구위원들한테도 추천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대통령한테 청탁할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함정을 파고 몰카를 찍으려고 했던 내용이다. 그럼 지금 이러한 공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이 역시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엄벌해야지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 그 파우치를 준 사람은 최재형이란 작자인데 고소 고발을 했는 건 누구냐?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사 언론인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그 고발을 했는 게 서울의 소리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후에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고발을 했는데 수사해봤더니만 어떻게 됐냐? 이게 그 최 목사가 이 김 여사 만나가지고 김 전 의원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얘기 자체를 안 했대요. 안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러고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은 그 가방 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로부터 1년 뒤에 가서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건수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1년이나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요, 지금 민주당이라고 표현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금 이런 유사 언론들이요,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에 맞들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던지잖아요, 지금. 이거 김만배 가짜 인터뷰도 철저히 기획돼서 지금 녹취까지도 지금 가짜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친구들이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일단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로부터 진짜로 믿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여론이 중도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에 진짜로 이 아이디어만 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정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지금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가짜로 지금 대통령이나 그리고 정부 여당들을 폄하시키고 못 믿을 집단으로 만들고, 이게 이런 유사 언론들이나 이 지금 종북 세력들, 일부 종북 세력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국민들이 바른 어떤 팩트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멸콩TV가 이렇게 딱딱 정리해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요일의 남자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정말 딱딱 정리해 주면은 그게 뭐 우리 시험 칠 때 모범 답안을 딱딱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1차적인 배우는 서울의 소리죠. 왜냐?
아까 그 가방을 300만 원을 내서 산 것도 서울의 소리고, 그리고 현장에 가가지고 시계형 몰래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몰래 카메라를 사준 것도 서울의 소리라라는 얘기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법을 정확하게 속속들이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소리라는 유사 언론이 만약에 이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함으로 인해서 지금 만약에 구독자 수가 늘었다거나 이로 인한 이익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법 이익에 부당이익에 범죄 수익이다. 범죄 수익 예. 진짜. 그럼 이거는 환수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정말. 야, 정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못하도록 했는데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서울의 소리에 같은 경우에는 공작 파가지고 해가지고 고소고발 1년 2개월 있다가 대선 전으로 해가지고 빵 터트리는 그런 공작을 했는데 진짜 황당한 것은 최재형이란 작자는 검찰에 나가가지고 저는 청탁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술을. 지금 자기도 겁 먹을 텐데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기가 사는 게요. 이거 나한테 별로 화살이 안 돌아오네요. 이 수사의 화살이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서울의 소리하고 최 목사 절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을 또 당하지 않아요. 이거 네. 유야무야 넘어가면요. 제2의 서울의 소리 나오고요. 제2의 최재형 목사 나옵니다. 제3의 서울의 소리 나오고요. 제4의 최재형 목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거는 명확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몰아붙여서 법이 없다면 찾아서라도 이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재형이랑 작자가 사실 선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아련한 어떤 마음이 있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약한 고리를 건드렸죠.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 종북주의자라고 해도 되는 거죠. 예, 종북주의자다. 그럼요, 예. 예, 종북주의자다. 그럼 이게 종북이라는 게 뭐예요? 북한을 찬양하는 거예요. 북한 체제를. 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허. 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영부인과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다. 모의를 해서, 작당을 해서. 자, 이거 지금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은 진짜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현희 이름이 참 그래요. 잘 졌어요. 전현희 민주당 의원께서는 최고위원도 됐죠. 김건희 살인자라고 했는데 이거 면책 특권을 넘어서 형사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요, 이 사람은 그냥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살인자들에 대해서 진짜로 비판하고 비토해야 될 건익위원장 당시에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피습당해서 북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입장조차도 못 밝혔던 전현이 그렇죠. 도대체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살인자라고 입에 담습니까? 이런 거 절대 가만둬서 안 되죠. 예. 그리고 이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이 담당 국장이 사막에 이르게 되는 경위 민주당에서 정말로 여기에 정부 그 회의에 불러다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계속해서 이 사람 압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왜 자료 안 내놓냐고 압박해서 이 사람 민주당 국회의원실 찾아다니면서 해명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 지금 이렇게 사망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민주당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요, 이 국장 사망 사건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양심도 없는 것들이에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슬픔이나 애도가 있다라면 이런 말을 감히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전에 그러잖아요. 최상병 특검 최상병 추모하니 소리를 하는데 정작 최상병 연결식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단 한 명도 안 갔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허. 제가 연결식 갔는데 연결식에 정말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리고 그때 김기현 네. 대표 체제였으니까. 정말로 많이 가서 정말 슬퍼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한 명인가 왔을 거예요. 오영환 의원. 지도부 아니에요. 예. 오영환 의원 왔습니다. 소방수 예. 출신 오영환 의원.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허. 연결식에 참석하지도 않아,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아. 음. 단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민심을 등돌리게 할 것인지 뿐이 연구 안 한 놈들이에요. 그렇죠. 정치 공작은 거의 뭐 달인도 달인, 거의 입신의 경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네. 지금 참 이 얘기 꺼내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요. 세월호 때부터 대한민국의 사건들을요, 죽음이 사망 사건이 나면 지금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맞들린 그렇죠. 놈들이에요. 문재인이 뭐라고 네. 했어요? 가가지고 팽목항 가서 얘들아 고맙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사망 사건이 나면 이걸 어떻게 엮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지 예. 뿐이 머릿속에 안 든 놈들이다. 그러니까 남의 죽음, 슬픈 사건조차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100번, 1000번도 이용할 수 있는 놈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전현희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그렇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국회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발언이면은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면은 그 권한을 넘어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독일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것이 타인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을 때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섰다 해서 이건 수사해서 기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강하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제가 지난주에 방송 나왔을 때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현희 이런 말을 왜 했느냐. 그때 당시에 제가 민주당에서 지금 유기하고 있는데 최고위원 뽑히기 위해서 지금 강성 지지자들의 그렇지. 지지를 이끌어나기 위해서 발언을 했다. 지지 자기 보수용 이익을 발언. 위해서 지금 막말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지금 목적 달성했잖아요. 그리고 2등인가 했죠. 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네. 이게. 와. 지금 대통령, 지금 영부인까지 앞세워서 결국에는 사망 사건을 이용해서 지금 본인의 이득을 득한 겁니다. 이런 그렇죠.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을 재물 삼아 지자리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참 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에요. 네. 아 진짜 아까 전현희라고 했는데 성이 이시였으면 어떨까 싶은 그리고 생각. 지금 이게요. 영부인 대통령 살인자라고 했으면요. 국민의힘도요. 이 정도로 분노하면 안 돼요. 예, 예. 미친 듯이 분노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전현희 집 앞에 가서라도 그렇죠. 시위라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예, 예. 웃고 넘어가면요. 우리 나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대통령 영부인한테 그런 건데 만에 하나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이거를 넘어갔을 때 언젠가 이 칼날이 당신들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원래는 세 번째 이슈였는데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올려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속보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코로나19 양성,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수년. 이게 문재인을 피하는 겁니까? 한동훈을 피하는 겁니까? 이거? 둘 다 피하는 거예요. 휴가 갔다 오세요. 야, 진짜. 예, 제가 겨울이님,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예,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어쨌든 속보로 이재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수년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가오는 이번 주 일요일 8월 26일 오후 3시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상당히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데 특히 형식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우리 전부 다 국민들한테 그냥 생중계하자라고 했더니만 공한증입니까? 왜 이렇게 피하죠? 그게 자기에 대한 모욕이래. 실제로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때는 형식과 의제와 상관없이 다 까가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강공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검사와 검사 호소인, 검사 사칭범의 어떤 대응에 꼬리 내리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꼬리 내린 거죠. 네. 꼬리 내린 거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이제 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위기의 상황마다 저는 병원을 잘 이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입원, 입원, 또 이제 입원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격리가 되겠네요. 네네. 그럼 본인의 뭔가 위기의 상황이 왔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뭔가 코로나 양성 반응 판정도 어디서 받았는지 이게 자가인지 어디 특정 병원인지 또 특정 병원인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파란색 병원 또 거기 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내가 위기의 상황이거나 뭔가 분리할 때 지금 썼던 방식이 병원에 박히는 거였는데 제가 볼 때 전당대회 때문에 무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냥 쭉 휴가를 쓰셨으면 네. 좋겠어요. 쭉 한 3년. 3년. 네. 그래서 그냥 좀 떠나라 이 정치계에. 이 사람 지금 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세요. 아니 이재명 떠나면 어떡해요? 너의 오라를 받아라 해야지. 떠나 있으면 가겠죠 거기에서. 그렇구나. 정치권에서 역시. 잡혀가지 말고 떠나 있다가 가라죠. 어허.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요,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너무나도 이슈가 안 됐잖아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뭔가 이목을 집중시켜 보려고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라고 던진 거예요. 어허. 근데 이게 준비도 안 되고 던졌어. 왜? 한동훈이 이거 받겠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겠네. 그냥 일단 던졌어요. 어허. 왜 이게 그냥 던졌다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지금 금투세라든지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종부세라든지 당의 당론도 안 정해졌어요, 민주당이. 이런 논의도 지금 당론조차 안 정해졌는데 민생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게 만납시다. 그렇지. 그냥 던진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럽시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 예. 넙죽 받아버리니까 당황한 거예요. 어. 당황하는 거예요. 어. 야, 헐, 왜 이거 이렇게 받아? 어허. 하는데 지금 야 이것도 한번 받아본 거 아니야 하고 또 맹공을 펼쳐요. 어. 내일 당장 합시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내일은 일정이 있으니까 모레 합시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것 봐라 이거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일요일로 잡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요일로 잡혔는데 잡고 나서 보니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당론도 안 정해져서 그냥 그렇네. 던져본 건데 정책적 준비도 안 돼 있어. 가가지고 자기들이 얘기할 거는 여전히 최상병 특검뿐이 없는데 그럼 국민들이 보실 때 저 새끼들 또 정쟁용이네. 민생 없네.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이 오겠구나 여론에. 이거 적합치가 않다.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픈하자. 국민들 앞에서 하자. 토론. 생중계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요. 토론 잘하는 것 같죠. 토론 못해요. 이 사람 토론 못해요. 아하. 토론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중계에 울렁증이 있어요. 어허. 이 사람 생중계에 울렁증이 있다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요.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나랑 토론합시다라고 어허. 했더니 김기현 당대표가 그때 제 대변인이었습니다. 아. 김기현 당대표가요. TV 토론도 좋고 라디오 생중계도 좋으니 뭐든 생중계로 합시다라고 어허. 했어요. 이러고 나서 꼬리만 게 이재명 당대표예요. 어허.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어허. 그리고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총선 때요. 개항을 해서 TV 토론회 할 때 이거 생중계하는 거 반대했던 거 이재명이죠. 그렇네. 예. 맞죠? 맞아. 이번 전당대회 때도요. 녹화 방송하는데 녹화 지금 다시 하자라고 해서 이거 한번 다시 된 적이 있어요. 아하. 이재명 당대표가요. 생중계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생각만큼 말을 잘하고 토론에 강하고 논리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전선동을 잘하는 건데 그렇지. 토론을 하게 되면 이건 1시간 동안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선전선동은 10초 20초 만에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1시간 동안 얘기하면 이게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렇지. 이재명 진실을 깎아. 당대표가 토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무섭죠. 공안증이 오죠. 그렇지. 야 한동훈과 내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한다면 내가 작살 나겠구나 작살. 이거. 예. 개박살 난다. 그러면 지금 이거 두려움이 있죠. 어허. 야 이건 생각지 못했던 어. 전개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단 반격을 해야겠는데 분위기가 또 여론이 안 좋아요. 그렇지. 그거 왜 회피하냐고.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버렸대. 그렇지. 코로나 호소인 아니야? 지금 참 이게 네. 기가 막혀요. 타이밍들이 타이밍을. 이번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야, 정말. 이거 정말, 나 진짜,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저런 것 같아. 한 토요일 정도 하면은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니까 거부하는 게. 그러니까 그럼요. 하루 이틀 전에 해가지고, 야, 내가
문재인이도 못 만나러 가.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러 가야겠어. 이런 쇼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여기 여야 대표 회담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과 영수회담이 됐든 이런 거 할 시간은 없어요. 재판 받아야 돼서. 아, 맞네. 이거 예, 재판을 1타 3피네. 예. 1타 3피. 1타 3피네. 한동훈 피하는 것도 네. 되고 재판도 안 나가는 것도 그럼요. 되고. 야, 이 인간 또 이 재판 사람, 지원 전략이네 이 이거. 사람 지금 이거 이재명 당대표는요. 지금 이번에 아뜨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허.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21대 국회에 와서도 여전히 최상병 특검이나 그리고 여기에 노조에 아주 편향된 저런 지금 노란봉투법 등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민생을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된통 지금 외통수 맞고 있는 그렇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민주당의 참 진실을 이게 우리 우파뿐만이 아니라 중도들은 최소한 알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든 간에 지금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많은 우파의 정치인들께서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들, 이재명의 행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지만은 이게 중도들까지도 뭔가 이상하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즘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그 코로나와 관련되는 기사가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상당히 코로나가 좀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전만큼 독소가 강하고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코로나 그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정말 고열이 있어서 얘기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예정대로 우리 한번 회담하시죠 라고 제안해버리면 어떨까요? 국민들에게 누가 더 강하고 누가 건강한 이미지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국에서 그 카메라들을 미리 설치하고 두 분만 격리돼서 격리 토론을 한번 네, 격리 회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생방송은 나가고 다른 분들은 뭐 마스크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꺼리가 됩니까? 야, 꺼리가 진짜 보세요. 자유우파의 리더들은 건강합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뭐 맨날 헛소리만 하고 진짜 대부분 국민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진짜냐? 진짜냐? 진짜 너 코로나 걸렸어? 이런 의혹이 대부분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야가 회담을 아마 어떤 식으로든 시간이 멀어지더라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여야가 회담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좋은 법안이 아닙니다. 예. 이거 국민들께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서로 윈윈 전략. 그러니까 이것이 민생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회담을 하면서 너 이거 양보하고 나 이거 양보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런 법안들이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진짜 이게 주고받기 형식상의 만약에 회담이 진행된다면요. 주고받기식 법안이 아니라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민주당이 주고받기 하면서 요구하는 법안들에 진짜 민생을 발목 잡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철저히 가려야 된다 하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그 8월 26일 여야 대표회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당 같은 경우에도 한 3가지 이슈, 야당 같은 경우에도 3가지 이슈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김 대변인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이슈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다루려고 하는 건 3가지 형식상 꺼낸 거예요. 어허. 최상병 특검. 예, 우리 당이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민생 네. 그리고 정쟁 중지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비롯한 지구당 어떤 그 새로운 부활 뭐 이런 우리 것들이죠. 당이 내세우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핵심은 금투세, 금투세. 폐지. 예, 저쪽은 최상병 재산병 특검. 특권. 그럼 나머지 것들은요. 정쟁 뭐 하지 말자. 어차피 여기서 협의해도 정쟁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얘기들 지금 껴 맞추게 했다라고 보고 그럼 두 가지 지금 밀어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지금 국민들 관심을 받고 있으니 금투세에서 이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민생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약간 마중물로 보고 그렇죠. 있다. 특히 젊은 네.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들. 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그렇죠. 네. 그럼 이러한 민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로 보고 지금 금투세에서 시작해서 아하. 우리 자유 우파들이 밀어붙여야 될 것들 많죠. 종부세도.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볼 때 폐지해야지 맞습니다. 아하. 상속세도 폐지해야지 맞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자유 우파의 이념에도 맞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동하는 것이다. 그 민주당은 어떤 포장을 했든 간에 최상병 특검 하나로 윤석열 정권을 흔들겠다라는 것이 메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최상병 특검 외에는 뭔가를 생각한 게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건을 진짜로 생각한 게 있어야 얘기를 하죠. 걔네는 그러니까 기승정 최상병 특검, 기승전 김건희 특검 이것밖에 몰라.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특검과 탄핵 외에는 할 수 있는 말도 생각해본 것도 민생은 뭐 어차피 이 사람들 머리 없습니다. 이 사람들 기준에서 안드로메다 가 있는 게 민생이에요. 그렇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주당. 25만 원만 돌려주면 다 민생 돌아가는 자, 뭐 이런 생각이야. 아 그것조차도 함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원 뭘로 주죠? 진짜. 상품권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품권도 이해관계가 어떻게 엮여있는지 저는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맞아요. 예. 상품권 네. 만들거나 쿠폰 네. 만들거나 디지털 쿠폰 만드는데 그 거래 비용, 메뉴판 비용만 해도 수백억 원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하는 것들은 그냥 1부터 100까지 꼼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것들은 결국 국민 혈세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고 국민 민생 발목 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민주당이 아무리 정상적인 발언을 해도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파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자는 거 아닙니까? 공개해야 돼요. 또 딴소리 할 거니까. 또 딴소리 한다고.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네. 뒤에서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지금 축하남 보낸다는데 어. 연락 못 받았다라고 끝까지 우기다가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말이 또 바뀌잖아요. 빤스런 하는 거죠. 빤스런. 대통령이 화합과 뭐 통합을 생각해야지 뭐 그런 걸 갖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아유 참 말해 뭐해요. 민주당 하는 거지. 네,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지금 저희 정말 폐당돼야 되는 당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번에 굉장히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게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의제로 올리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쟁 중단, 민생 집중, 세 번째가 정치개혁 특위입니다. 정계 특위 하면서 핵심이 뭐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특권이 가장 게 뭐 100가지가 넘는 데지만 2개. 하나가 면책 특권, 하나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 그거 없으면 벌써 깜빵이에요, 지금. 가셨어야죠. 갔었어야지, 지금. 영영 가셨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로서는 정말 속으로서 정말 진짜 만나자고 하니까 진짜 만나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불체포 특권도 이재명 대표가 이거 없애겠다고 몇 번이나 공약했습니까? 이거 지금 벌써 이런 면책 특권 없애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이 있어야죠. 불체포 특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국회의원들이 내가 정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외압을 받아서 지금 뭔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상황이라면 있어야죠. 요 대한민국에 요즘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건 범죄자들을 지켜주는 소도가 돼버렸어요. 국회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은 국회를 정말로 범죄자들의 소도 삼아서 이번에 지금 얼마나 나쁜 사람들 22대 국회의원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런 것들 정말 참 대한민국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런 면책 특권이라든지 불체포 특권 이거 이제 없애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아 진짜 속이 시원하네. 참 이재명 마스크 쓰고라도 나와. 빤스런 하지 말고. 한동훈이 그렇게 무섭냐? 야 축구에 공환증 있는 줄 알았더니만 민주당에도 공환증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아네.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뭐 한동훈 대표가 무섭고 빤스런하고 빤스하고 참 연관이 많아요. 또 이 사람. 그러니까 그죠. 맞네. 예, 대북송금도.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비겁하다. 그러니까 뭔가 주요 사건이 있고 곤란할 때마다 병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징병해가지고. 네. 야. 그 사이에 뭔가 대안을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참. 참.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인간들 참 그래요. 리짜이밍 겁이 많다. 빤쭈런 오케이. 그 무서울 거예요. 지금 범죄 혐의가 몇 개고 맞아. 본인이 네. 지금 자칫하면은 정말 감옥에 한 3,800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본인도 무섭고 무서울 겁니다. 본인이 죄 지은 거 자기가 제일 잘할 거니까.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죄 없는 사람들 죄인 만들고 지금 혐의 만들려고 하고 덮어씌우려고 하고 하지만은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겉으로 태어난 척하지만 가장 무섭고 잠안 올 사람은 이재명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그 다가오는 8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라고 했는데 오늘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과연 마스크라도 쓰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아이고 열나고 힘들어요 나 못 가라고 할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열나고 힘들어서 못 나간다고 하면 되는데 또 자기가 선량한 척하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할 일이 많으신데 아하. 혹시라도 전염이 될까 내가 못 나가겠다라고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정말 이거를 뭐 아. 법꾸라지라고 해야 되나 무슨 꾸라지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잘 빠져 나가는 것 같아요. 참 그렇죠. 네, 근데 뛰어봤자 벼룩이다. 아, 그래도 참 높이 뛰네요, 이 사람. 네, 벼룩처럼 높이 뜁니다. 높이 뛰어. 이 수많은 재를 달고도 참 높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뛰어봤자 벼룩이다. 우리 다가오는 8월 26일 오후 3시 한번 어떤 식으로 의제가 조율되고 실제로 미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주 정도 지금 수년이 될 것인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역 준칙이 코로나가 걸렸을 경우에는 자가 휴식 뭐 이런 걸로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이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응하는지 또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문재인 전 사위 타이 이스타젯 전무 취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종석도 불렀고 조국이도 부른다고 하는데 문재인이 깜빵 가는 겁니까? 가야죠. 뇌물이니까. 아니 이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문재인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이게 가장 약한 거라고 봐요. 아하, 예. 맞아. 지금 뇌물 정도가 가장 약한 혐의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요 이거랑 비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민주주의 자체를 왜곡하고 지금 대한민국 체제 선거 체제 자체를 부정시킨 사건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국정농단이지. 예. 이게 진짜 국정농단이지.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예. 여론 조작 사건도 있고요. 예. 지금 김경수에서 끝나버린. 예. 예.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로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큰 죄까지는 아직 향하지 못했지만은 제일 짜잔한 죄. 문재인이 혐의로 받고 있는 제일 자잘한 죄 정도가 이런 뇌물죄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핵심은요. 제3자 뇌물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냐 안 되냐예요. 문재인한테 줄 뇌물을 사위한테 대신 줬냐 아닙니까? 아하. 그럼 이게 취업이 정상적인 루트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지금 이게 아니면 뇌물의 성격으로 지금 취업을 부정 취업을 시켰느냐? 그렇죠. 이거 알아보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예. 예. 그리고 이 사안은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벌써 복잡하지 4년이 않아요. 되도록 아직까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봐주기 예. 수사이다. 예. 지금 이런 사건들 다. 예. 그리고 서해공무원 피습 사건도 마찬가지. 지금 네네. 사건 많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그리고 김영숙 여사. 지금 이 두 명은요. 사건 털려고 하면 털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땐 이재명 당대표만큼이나 많은 혐의로 법정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방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아주 단순하게 파악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거 빨리빨리 이제 해결해라. 더 이상 정관대우. 이거 정관대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전직 네. 대우죠. 이렇게까지 봐주기 수사하면. 네. 전직 예우해주지 말고 빠르게 수사에 들어가라. 그리고 지금 이 사위되는 사람이요. 여기 들어가서 일은 했습니까? 일은 어버버 했나요? 이게 네. 그 비행기에 빗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게임 그러니까- 업체에 있던 사람을 망하게 힘든 업체에
전무이사로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 거예요. 사람이 그게? 그 월급 받아 먹는 동안 근태가 어떠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도 파보면 예. 더욱 명확하게 나올 것이다란 예, 말씀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결국 배우를 파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청와대 핵심에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그리고 정무석 조국이를 소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요.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해가지고 이상직이를 타이스타제스의 실질적인 사주 이상직이를 여기에 그 중진공에 미리 내정돼 있었다라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지금 입증이 되었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업무를 했던 인간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어디가 있는지 조국이 조국 신당의 당직자로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조국하고 임종석 같은 경우가요. 지금 예. 사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요. 조국이 진두지휘했다고 봐야지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조국 신당에 또 누구가 있죠? 황운하가 있죠. 예, 예. 예. 이 사람들이요.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이 떨어지면은 실제 실무를 하는 가장 헤드에 있었다라고 봐야지 이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럼 이러한 것들도 야,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놀고 있대. 음흠. 이 사람 생활비 문재인 대통령이 주고 있대. 이거 좀 자리 어떻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허. 이거 누가 기획하고 누가 진행했겠습니까? 야. 이거 합리적으로 봐야죠. 그럼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청와대 인사수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였나요? 법제처장 했었던 김외숙 음. 인사수석입니다. 김외숙이 누구냐? 문재인이 대표로 있었던 법무빈 부산에서 같이 변호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거 도와주고 법제처장까지 하고 인사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수석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같은 변호사 사무실 사람까지 인사로 끌어들이면서 예.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뭐 하나만 하면 그렇게 물고 뜯어. 그러니까 이 참 양면적이에요. 이 예.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지금 조국이가 뭐라고 했어? 나는 못 든다. 알 수가 없죠. 문재인이 사위가 네. 모른다고 한국에 해야지. 있는 거 다 집 팔고 다 정리해가지고 해외로 가족들이 나가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 진짜 몰라서 무능한 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거냐? 이번에 가가지고도 또 조사를 하러 나가는데 또 형사소송법 몇 조에 의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려고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조국은 지난번에도 그랬죠. 네. 나는 법 앞에서 당당하다. 모든 것은 법 앞에서 밝히겠다라고 한 네. 다음에 모른다. 네. 이야기하지 않겠다. 네. 뭐 거의 묵비권 수준 아니었습니까, 다들? 그렇습니다. 진술 거부권, 뭐 묵비권이 뭐 정가의 보도같이 하는데 그런다고 다 뭐 됩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당시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모시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실무를 담당했던 인간, 지금 현재 조국이 당의 당직자로 있다고 하고 그 친구에 대한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 지금 돼가지고 증거가 상당 부분 다 확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향했어야 될 칼날이 너무 늦게 향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너무나 지나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지금 이번에 이 사위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사건들에 지금 끝까지 가서 최후 배우가 누군지 밝혀낸다라고 하면 네네.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 정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배지를 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너무 많아요 사건이 사실은 통계 조작 사건도 있고요. 조사해야 될 사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그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결국은 이상직이가 현역에서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아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끈 떨어진 국회의원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 월급 많고 할 일 없는 중진공 이사장 자리로 밀어주고 그렇게 자리가 딱 되니까 그로부터 한 4개월 뒤에 문재인의 전 사위 타이스타제스 해서 해외에 가가지고 억대 연봉 받게 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던 거 재산 홍제동 집 팔고 해서 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중진공이 그 직원들 현지 태국에 집까지 다 의전 다 해주고 집 구하고 하는 것들 다 도와줬다는 그 의혹 아닙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예, 예. 저번에 보면 문다혜 씨한테 돈을 어떻게 현금을 지급하고 막
이거 굉장히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엮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봐도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아 이상한데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요 민주당에서 지금 지난 정권 당시에요 이런 지금 부정 취업은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거 어디입니까 이거? 중앙선관위잖아요. 중앙선관위. 네. 야.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아래를 진짜, 튀고 네. 있어요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민주당이 정말 온 가족 축제를 벌렸다고 봐야 맞아요. 그렇지. 온갖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자기 사람 넣고 가족 넣는 걸로도 부족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 공공기관에 주요 보직 주고 자기 사위는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만약에 이런 짓들을 다 했다라고 하면 끝까지 다 밝혀야죠. 다 끝까지 밝혀내야죠. 그렇습니다. 아까 조국이 법에 당당한 이유를 우리 댓글에서 써주신 걸 봤는데 아, 네. 여기선 잘 안 보입니다 댓글이. 뭐라? 예. 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죠. 법학 교수니까. 아니 예, 옛날 모를 왜 수 그 있죠. 말이 뭐냐면은 서울법대 형법 교수로 있으면서 오상과잉방위가 뭐 이렇게 한참 가르치면서 교수님 그거 형법에 없는데 하니까 그게 없어 하면서 열심히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법대 교수가 법을 모른다는 그 얘기를 지금 저렇게 돌려서 그렇게 까주시네요. 사실 이게요. 법도 저도 학부는 법을 전공했는데요. 네. 이게 법도 형법도 있고 뭐 회사법도 있고 민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공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조국 대표가 제가 봤을 때 전문적인 법은 법을 피해가는 법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짓고 피해갈 수 있는 법들만 연구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법꾸라지처럼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참 전직 무법부 장관, 법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9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 케이스, 또 문재인의 전 사위 문제, 더불어서 여야 영수회담의 이재명의 빤스런 공한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 흑석동 부동산 도사, 흑겸도사 김의겸. 흑석. 예, 흑석 김의겸 선생. 피 같은 강남 아파트 날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 이슈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 것을 넘어서 민사소송 10억 판결.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진행 상황 한번 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했죠. 이게 지금 흑석 김의겸 선생은 의원이라고 하기도 참 흑석 김의겸 선생은 이게 사실 부동산 투기랑 또 전문 분야가 하나 더 있죠. 가짜뉴스 제조기. 가짜뉴스 제조기. 네, 그렇죠. 가짜뉴스 제조기 네. 수준이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술집에 갔다. 아하. 첼로리스트가 있는. 아하. 네. 하면서 이제 지금 이거 강남 술집 그 여론을 막 그렇죠. 가짜뉴스를 퍼달랐던 거 아닙니까? 예, 장경태도 그랬고.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 참 지저분한 정치죠, 대한민국이. 아하. 예. 그리고 뭐 정치는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아주 나쁜 곳처럼 만들면서 예. 이 술집을 아주 나쁜 곳처럼 만들면서 가지도 않은 중요한 것은 가지도 않은 사람을 갔다라고 이상한 곳에 간 것처럼 이거 완전 가짜뉴스 퍼날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예, 소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완전히 꼬리도 네. 꼬라지 내렸잖아요. 적극적 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민형사상 소를 다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형사상은 또 뭐 처벌을 받겠지만 민사상은 10억 손해배상을. 네. 네. 근데 10억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도 네. 억대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커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판결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10억까지 떨어지진 않더라도 단돈 1, 2억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그 청담동 술집에서 참 입에 담기도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장의 변호사 한 40명이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고 또 한동훈은 그때 뭐 하고 윤석열은 노래 부르고 해가지고 으쌰으쌰 했다라고 그럴듯하게 했는데 그게 다 뻥이고 개소리란 걸 다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는 것이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가 잘난 척하면서 했는 게 김의겸이가 지가 지다리가 감았지.
전현희처럼 그냥 국회에서만 했는 게 아니고 지 잘났다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떠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요, 사실은 보면 민주당이 가짜뉴스 이것도 배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 예. 생각해요, 저는. 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근데 이러한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날라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전선동의 무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를. 그러면 지금 이게 가짜뉴스 하나를 자기들이 말하는 건 쉽지만은 이것을 아니라고 증명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진실로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거 잘한 것은 강력 대응하는 거 정말 잘했다. 왜냐면 그렇죠. 이 사례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와야 됩니다.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얼만큼 이게 엄중한 처벌을 받는지가 계속해서 나와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불온한 세력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가짜 뉴스에 당하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국민의 힘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원해줘야 네네. 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 김일수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10억 청구를 했지만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 기준이 상당히 예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억 원 이상 손해배상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판사님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간녀 소송, 이혼의 위자료 이런 거 하면은 보통 5천만 원. 사실 교통사고로 해서 사람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5천 내지 1억 원 정도의 위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에 있어가지고 위자료를 20억인가로 판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벌금을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재산에 따라서 이 벌금을 높이는 그런 제도가 해외에 있거든요. 그런 논란과 비슷하게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이거에 맞춰서 이 위자료도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10억 배상 판결이 기각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얼마의 문제인가 하는데 예컨대 한 5억이라도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흑석동 상가 팔아가지고 어디 기부하네 뭐네 했는데 그걸 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 이거 경매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민주당 하는 짓들을 보면 숨겨놓은 재산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오호! 야. 네, 이 정도 팔지 않고도 끄떡없이 5억 정도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게 흑석 김유경 선생은 어쨌든 투자의 기재신이 어허. 사법부에서 부디 좀 많은 네, 액수로 판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청담동 술자리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그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술집에 안 왔다. 내 평생 한 번도 그분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선서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민주당이 정말 한심한 종자들인 게요. 어허. 얘 보세요. 가짜 뉴스를 지금 대통령 술자리 사건도 만들어 영부인 명품백 수수 사건도 만들어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 때는 또 가짜 뉴스, 가짜 인터뷰도 만들어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정치인을 혐오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예. 맞아요. 정치인 스스로가요. 정말 한없이 가치 없어지는 행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 좀 하고 해라. 아무리 이게 권력이 좋고 내가 권력을 잡고 싶다라고 해도 있는 사실 갖고 비판 왜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없는 사건 만들고 조작해서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드는 거 이거 범죄입니다. 굉장히 큰 범죄예요. 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부정시키고 이 사람의 인격을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게 하고 비난받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요. 여기 본인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정말 사류로 만들고 있다라는 자각을 제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우리 김일수 대변인 정말 촌철살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볼수록 매력이 있는 김민수, 볼매 김민수라는 꼬모꼬모님의 말씀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없는 사건 만들 시간에 공부 좀 하라라고 하는데 이 인간들은 없는 사건 만드는 것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좌파들인 것이라는 생각을 그게 국회의원 임무인 줄 알아요. 그게 국회의원 임무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아유.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진실은 이깁니다만 그 진실을 이겨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힘들어요. 예. 그 힘든 과정을 제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108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슈에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거의 160회 이상 논평을 내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100회, 108회 이 정도밖에 안 내는 한마디로 전투력이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 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어떤 대응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고는 뭘 해야 됩니까? 말은 여당이지만 실질적으로 여의도에서는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이가 네. 여당에 여의도에서는 내가 대통령인 것 같아. 이런 어이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네. 우리 멸콩 TV, 우리 멸콩 히어로즈들 그중에 대표 선수 김민수 대변인이 아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너무 미력하지만요. 여기 예. 박해 있어서 그래도 미력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오늘 뭐 여러 가지 댓글도 주셨습니다. 왜 명품 가방이라고 하느냐, 명품 파우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 또 저희가 쓰는 그런 단어 하나에도 또 앞으로 이거는 사실요 명품 파우치, 명품백 뭐 이런 논란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요 그냥 공작 파우치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작 파우치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공작, 우리가- 앞에 명품을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거기에 청탁하러 갔겠습니까? 맞습니다. 왜 청탁하러 가려고 하면은 왜 시계형 몰카를 왜 가지고 가요? 지가 죄를 짓는데 그럼요. 그거는 청탁하러 갔던 것은 명분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청탁을 공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청탁을? 또라이지 그거는. 그걸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작 파우치 진짜 아유 정말 아우 짜증나. 짜증나지만 그래도 우리 멸콩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한 것 아시죠? 오늘 한 시간 또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간 것이 이재명 관역에 정확하게 우리 쏴지고 이 민주당의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뚫는 그런 저희의 어떤 그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처서가 지나면서 아무래도 좀 그래도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은 30도. 벌써 30도니까 상당히 좀 텁텁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그런 무더위는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최근에 저도 어떤 그 공항이나 이런데 특히 제가 그제 큰 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 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많이 또 다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쓰시는 것도 또 덥기는 합니다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진행하는 동안 방금 또 행안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 많이들 문자가 왔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 국민 대피 및 일부 구간 차량 통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다 하더라도 좀 감수하고 또 민주 시민으로서 또 그 행안부의 어떤 지시에 좀 잘 따라주시고 또 라디오나 방송 들으시면서 집안에 있으시면서 또 훈련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민방위 훈련이 영어로 Civil Defense Drill이란 것도 여기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문자로 Civil Defense Drill August 22, 2pm 이렇게 딱 왔는데 외국인들한테도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모습이 또 선진 대한민국의 행정력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하나 이슈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오셔서 많이 드시고 즐겁고 또 정리된 생각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멸콩TV 28만 9,999명 이제 29만 명이 목전입니다. 빨리 뻥 뚫고 30만 터치할 수 있도록 3종 세트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회원가입도 좋습니다. 회원가입하면은 여러분의 독점 우리 인터뷰 내용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알림 플러스 3 플러스 1이구나. 예,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멸콩TV가 커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김민수 대변인 뭐 인기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고. 김 대변인 네. 짧게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시죠. 예, 더운 무더운 여름 정말 많은 국민분들을 힘들게 했던 더운 여름이 이제 곧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분노도 이제 좀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더운 여름 늦더위에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이제 내일이면은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주말로 가는데 또 주말 여야 당 대표 회담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고 시적절한 방송으로서 하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오늘 오후 1시에도 저희 방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후 8시에도 우리 멸콩 라이브가 계속됩니다. 컨텐츠 또 저희 아침, 점심, 저녁에 있는 거 컨텐츠 모아가지고 엑기스만 또 만들고 있는데 많은 분들 호응이 좋습니다. 더 많이 봐주시고 저희가 정말 컨텐츠는 좋은데 아직까지 또 조회수가 조금 적은 저도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퍼날라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